반갑습니다. 매림 역사문화TV입니다. 시간 나는 대로 그 조선 총독부 주요 학자들 내용을 올려드리려 했는데 많이 시간 확보가 안 돼가지고 오늘 두 번째 인물 금소령에 대해서 올려드리는데요. 일본 이름은 이마니시류입니다. 재미난 것은 우리나라 학자들이 이 양반을 이제 많이 강의를 하면서 비판을 많이 합니다. 단군을 없앤 인물이다 뭐 이런 쪽으로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비판하면서 이만희시류가 다른 거 이야기한 거는 그대로 자기들이 또 따르고 있습니다. 이중적인 이제 행태를 보이는 것이 지금 한국 사학계 학자들인데, 보면요, 무엇을 이제 어떻게 이제 금소령이가 우리 역사를 파괴했는지 뜯어고쳤는지 오늘 여러분들 간단하게 올려드릴 테니까요, 한번 쭉 참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타이틀 보시면 현 한국사의 대부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지금 또 저 타이틀 보면 우리나라 학자들 또 발칵 뒤집힐 겁니다. 우리는 저런 적 없다는데, 여러분들 과연 저런 적이 없는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양반의 역사적 파괴는, 역사의 파괴는 어디에 포인트를 둘 수 있냐면 바로 삼국유사에 나오는 우리 역사, 뿌리 있잖아요. 뿌리 역사, 황국 신시배달 단군조선을 파괴한 인물로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게 뭔지 모르는 분들은 이제 뒤에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가야사를 파괴해가지고 임나 일본부를 이제 이렇게 우리 역사 속에 잡아 넣으려고 이제 발버둥친 인물이 바로 여러분들 이만희시류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학자들이 금소령이를 단군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이만희시류가 주장한 가야는 그대로 따르고 있거든요. 이런 것이 이제 참 우리나라 학자들이 그 이중적인 행태입니다. 임나 일본부는 따르지 않는다 해놓고 일본 학자를 비판해 놓고 그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대로 갖다 쓰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 학계의 현실이라는 거. 자, 여러분들 이 양반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유명한 인물인데, 이제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 처음만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 양반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한국사가 왜곡됐는지 이제 이런 부분을 알 수 있으니까요. 지금 말한다면 식민사학계 한국사 연구의 최고의 권위자로 이제 추앙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안 드러내는데 뒤로 다 추앙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금소령이고, 일명 이병도의 스승이다라고까지도 이제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 양반의 양력은 1922년 일본에서 조선사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인물입니다. 그러면서도 조선사를 파괴한 인물이죠. 우리나라 고조선 1호 박사가 누군지 아시죠? 그러면서 고조선을 파괴한 인물이 또 그 박사입니다. 일본하고 한국의 아마 공통적인 특징이 조선사를 연구해가지고 고조선사를 연구한다는 걸 파괴시키는 주 인물로서 그 양반들이 역사학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1929년 단군고를 이제 통해서 단군을 부정합니다. 단군에 대해서 이제 고찰은 돼가지고 어떻습니까? 이런 연구 논문을 내는데 결론은 뭐냐? 단군은 없다, 요겁니다. 그리고 기원전 3세기 고조선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은 조선인이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 인물이고요. 그리고 조선 총독부의 조선 반도사, 조선사 편찬 작업에 참여해가지고 고조선을 수술 대상에서 배제시킨 인물이 이 인물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한국사에서 고조선 단군을 빼기 위한 어떻습니까? 그런 작업을, 문밑 작업을 한 사람이 이 양반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악질적인 제약이 바로 요거죠. 보면요, 1904년 동경 지국대학에서 삼국유사를 발행할 때, 영인본을 발행할 때 여러분 한자를 보시면 황국이라고 이제 명시를 했죠. 황국이라 명시했는데 1921년 금소령이가 교토대학에서 삼국유사를 다시 영인본을 여러분들 내는데 뭐라고 칩니까? 국자를 인자로 이렇게 글을 여러분들 가운데 붓을 가지고 장난친 거 보이죠? 보면요, 저래가지고 이제 냈습니다. 이게 뭐냐면 국가를 없애는 거하고 국가의 개념을 없애고 사람으로 이렇게 바꾸는 것은 큰 역사에 본다면 지악이죠. 범죄고 보면요, 황국이라는 나라를 환인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 안정복의 무슨 본이다 별소리 다 나오죠. 또 저걸 우리나라 여러분들 유명한 초록불이 나서가 어떻습니까? 금수령이는 저렇게 왜곡한 적이 없다, 이렇게 또 우리나라 몇 놈들이 또 주장하는 놈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놈들이 있는데 보면요, 참고로 이제 보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단군은 결론은 뭐냐? 단군은 승려들이 고려 때 지어낸 것이다. 그리고 천조 대신의 남동생인 소산오존이 바로 단군이다. 그리고 단군은 또 해모수다, 이렇게 주장하고요. 그리고 퉁구스 쪽과 단군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한민족, 조선족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이제
주장의 논리를 편 인물이 바로 요 인물입니다. 그리고 조선사 편찬시에 최남선이 당군을 반드시 수록해야 된다고 주장하니까 이만희시류가 나서가지고 당군은 조선민족이 아니라고 결사 반대를 해가지고 결국은 당군 조선은 조선사에서 일본이 만든 조선사에서는 전설로 이제 사실의 역사가 아닌 그냥 전설로 하면서 당군 조선사는 삭제가 됩니다. 자,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평양 낙랑 유적에 대해서는 처음에 이만희시류는 고구려 거다, 고구려 고분이다 주장합니다. 1910년에. 그러다가 일본 학계에서 방침을 정해가지고 고구려가 아니라 한나라 낙랑 유적으로 밀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방침에 따라서 1912년 금서령이도 낙랑유물로 한나라 낙랑유물로 주장을 해가지고 그런 주장을 이제 계속 확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낙랑은 평안도, 황해도, 경기도다. 그리고 그 다음 뭐죠 보면요, 공성강이 대방군을 설치해가지고 또 북한 그쪽 지역이 위나라가 되었다고 이렇게 또 논리를 펴니다. 그리고 이제 장수왕이 현재 평양으로 천도했다라고 또 이제 논리를 스스로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고구려가 평양으로 천도한 것은 지금 한반도 평양이 절대 아니라는 거 아마 유튜브에서 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이 양반들 주장 그대로를 가지고 어떻습니까? 지금 평양이 장수왕이 천도한 평양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구려사가 완전히 조작되어 버린 거죠 보면요. 자, 이제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조선은 뭐냐? 그러면 한국의 원래 역사의 출발점 조선은 뭐냐? 바로 위시조선인데, 위시조선은 중국 민족이다. 중국 민족의 국가다. 이것이 이만조선이다. 이것이 최근에 여러분들 이루어진 동북공정, 바로 중국의 식민지, 고조선은 중국의 바로 지방정권 식민지라는 뜻이 요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주장을 이만희시류가 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 사람들은 한민족이, 너희들 한민족이 아니다. 한민족은 백제 신라 가야가 부유종으로서 한국 지금의 한민족이지, 고구려 사람들은 한민족이 아니고 나중에 뭐죠? 침략자다. 이런 식의 논리를 펴는 인물이 바로 이만희시류입니다. 고구려하고 완전히 어떻습니까? 우리 민족하고 이제 별개시키려는 그런, 이제 쉽게 말하면 그런 논리를 많이 폈죠. 그리고 이제 또 손을 댄 게 뭐냐면 임나일본부를 손을 대가지고요. 일본 서기에 임나일본부를 손을 대가지고 그것이 진짜다. 진짜 역사이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 그것을 이제 적용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뭐냐면 제일 먼저 이 양반이 붓을 가지고 점을 찍은 데가 전북남원입니다. 전북남원을 바로 외왕의 땅 기문으로 설정해가지고 이제 일본 서기 지명을 우리나라 경상도하고 전라도에 붙여나가는 작업을, 그 이후에 여러 일본의 학자들이 나타나가지고 계속 점을 찍기 시작하죠. 그 대표적인 선도주자가 누구냐? 바로 금서령이고 지역은 바로 전북남원입니다. 이번에 남원의 가야고분군 그 이제 등재사태, 유네스코 등재사태 때 남원을 기문으로 해가지고 등재하려다가 요번에 시민들한테 걸려가지고 지금 일단은 유보되고 기문을 빼는 쪽으로 가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 그때 우리나라 역사로 본다면 학자들은 그런 식의 밀고 나가려고 하겠죠 보면요. 하지만 그 원흉은 여러분 보시면 전북 남원을 기문으로 점 찍은 사람은 바로 정한론자이면서 임나일본부를 진실의 역사로 믿고 있는 바로 이만희시류가 했습니다. 요걸 이제 남원 시민들한테 안 가르쳐주고 일본의 아주 근위 있는 학자가 남원을 기문으로 봤다고 이렇게 이제 가르쳤죠 보면, 이게 이제 들통이 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양반이 쓴 책을 여러분들 간단하게 해볼까요? 1943년 경성에서 만든 건데 보면 조선사에 간 이 책을 여러분들 금서령이가 냅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짤막하게 보겠습니다. 바로 당군은 전설이다. 그래서 뭐냐, 원시시대 이제 개국전설이라 해가지고 상고편에 역사로 취급을 안 하고 어떻습니까? 전설이기 때문에 역사가 아니라는 쪽으로 해가지고 저렇게 기술하고요. 실제 고조선은 그러면 뭐냐? 고조선은 중국인 위시조선이다 라고 이 책에 기록을 해놓습니다. 고조선은 당군이 아니라 중국인 위시가 세운 조선이다, 이렇게 이제 기술하고요. 지금 여러분들 대한민국 국사교과에서 배우고 있는 이만조선이 바로 요겁니다. 이대로 좀 배우고 있잖아요. 당군은 신하고 이만조선부터 역사가 시작되었다. 누가 이거 만들어낸 겁니까? 조선 총독부에서 만들었고 이만희시류가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다 이야기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사군은 한반도 전역에 있었다. 북한 지역이 아니라 원래는 저 넓게까지 한반도 신라 지역 정도까지만 빼고 나머지는 다 한사군이 이렇게 자리 잡은 것처럼 그런 식으로 논리를 이 책에는 펴놨습니다. 그리고 가야는 임나다, 이렇게 논리를 또 펴고요. 그래서 이 양반의 신념은 뭐냐? 가야는 임나기 때문에 임나일본부는 진실이다. 말 그대로 경상도 전라도가 200년간 외의 식민지였다. 고대
이 논리를 펴가지고 여기 보시면 신궁황후가 바나를 건너와서 신라를 정벌하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백제를 복속시켰다고 이렇게 여러분들 일본어로 기록되어 있죠. 보면요. 이렇게 이걸 책을 1943년에 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다 읽어봤습니다. 이 책을 읽고 공부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가야는 임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다 만들어 가지고 광복 이전에 어떻습니까? 1943년에 이 책이 벌써 전파됐습니다. 참고로 보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제 이 시간 통해서 뭐 다시 한번 정리를 꼭 하셔야 될 부분이 바로 이만희 시류가 누구냐? 바로 황국 배달 당군조선, 삼국유사에 원래는 국가 개념으로서 황국 배달 신시 당군조선을 기록해놨는데 이것을 뭐다? 국자를 인자로 이렇게 조작해가지고 할아버지 환인, 아들 환웅, 손자 당군의 가족사, 3대 가족사 이야기로 바꿔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어린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배우는 한국사가 이렇게 조작이 되어버립니다. 국가가 아니라요. 황국 배달 당군조선이 아니라 환인 한웅 당군의 3대 가족사로서 역사가 완전히 뒤집어져버리는 조작서를 만들어낸 인물이 바로 이만희 시류고요. 그리고 가야사를 일본서기 임나사로서 교체 시도한 인물, 제일 먼저 남원을 점찍어가지고 일본서기 지명을 갖다 붙인 인물이 바로 이만희 시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반은 뭐다? 현 한국사학계의 뿌리가 됩니다. 뿌리가 되는데 밖으로는 이 양반을 비판하면서 뒤에서는 이 양반이 짜놓은 틀대로 어떻습니까? 대부분 한국사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실정이라는 거, 요거 현실을 정확하게 아시고요. 우리나라 강단사학자들이 이 양반을 비판하면 그 비판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앞에서는 비판인데 뒤에서는 뭐냐? 이 양반 주장 그대로를 대부분이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 그래서 오늘 이만희 시류, 금수령이라는 인물이 누군지를 여러분들 정확하게 인식하시고요. 우리 역사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조선 총독부에서 어떻게 이제 조작했는지 이 부분은 간단하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매력뉴스 모노TV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많이 알려주시고요. 여러분들 많은 좋은 아이디어, 의견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댓글 좀 많이 좀 이렇게 역사 공부할 수 있는 자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올려주시고 주장 같은 거 함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TV에 들어오셔가지고 주장하실 분들은 바로 반드시 중국의 사료하고 우리나라 사료, 일본의 사료, 원래 원문 1차 사료 원문을 한자하고 다 같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고 자꾸 자기 생각을 가지고 고집을 부리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요. 여러분들 그러려면 그거 역사 공부 아닙니다. 그냥 가서 주장하면 됩니다. 책 써버리면 되고요. 그런 역사는 어떻습니까? 인정도 못 받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동북공정하고 일본의 역사 침탈 이런 것을 이겨내려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정확한 대응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대응 논리 여러분들 많이 갖추시고 그런 좋은 자료 있으면 많이 공유를 부탁을 드립니다.